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사례를 들었어요. 약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고서 이거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급명령 신청서로 작성을 했어요. 채권자는 홍길동,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는 거죠. 채무자 이몽룡, 채무자 이름에 대해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은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이라 해서 이렇게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액이 얼마인지, 송달료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면, 자, 두 번째로 내가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지를 기재하는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천안에 살고 있어서, 충남 천안시에 살고 있어서 대정지방 천안지원에다가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금전채권, 즉 돈을 받는 채권은 지참채무라 해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주소지에도 가능하죠.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채권자가 천안에 살고 있다면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을 찾아가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지급명령 표지에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 금액이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 받을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납부할 인지액이 얼마다, 송달료가 얼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작성해 본 거예요. 자,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법원에 납부할 돈은 5,000원이랍니다. 5,000원이 어떻게 발생을 했냐? 계산식을 보니까 1,000만 원에다가 만분의 45를 곱하고 여기에 5,000원을 더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면 거기에 다시 10으로 나눠서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10으로 나눈다는 이유는 보통 소송을 제기할 때는 1,000만 원에다가 만분의 45 플러스 5,000원만 곱해서 나온 돈을 그대로 이게 한 5만 원이 되겠죠. 이 돈을 다 납부해야 되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 중에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요. 조금 전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억까지인데 그 경우에는 만분의 45 플러스 5,000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만분의 50만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돈이 9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분의 50 곱하기 110분의 1을 해서 4,500원이 산출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외에도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또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런 금액을 가지고 지급명령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고 상대방이 그런 큰 금액을 빌려주기도 쉽지 않지만 어찌됐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송달료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자, 송달료는 법원에 제출을 해서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왔다 갔다 서로의 서면을 왔다 갔다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우편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달료라는 것이 현재 2009년도 3월 현재 시점에 4,700원을 받고 있고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다 2명이기 때문에 2명을 곱해준 뒤에 6번의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 송달료라든가 인지라는 부분은 법원에 납부한 다음에 이거를 반환할 사유, 즉 송달료를 다 우편을 보낸 다음에 남는 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 절차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금액이 산출되는 거는 보통 통상 해당되는 법원에 가서 직접 접수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전자소송이라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낮게 나오게 돼요.